무기다냐? 이게 뭐야? 예전에도 여자들 스토킹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가 모두 미수라 집행유예만 받았었고요. 오후 5시 15분 하교 후 새 인물 만남 가족으로 추정 관찰 파악 완료 내일 계획 실행 스토킹 피해자들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쫓기고 있다는 불안감에 일상은 멈췄고 자유는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대응이 시급한 스토킹. 오늘 헌법줄게 세법다오에서는 스토킹 처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헌법줄게 세법다오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용 변호사, 박남주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보신 드라마는 JTBC 월화 드라마 18 어게인의 한 장면입니다. 오랫동안 미행하고 몰래 사진 찍고 글쎄요, 이 스토킹의 그 개념, 무엇이 스토킹이냐, 이것이 정립이 잘 안 되면서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좀 이견이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된 국제적인 그 개념은 피해자가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쫓아다니거나 연락하거나 접촉하려는 행위,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텐데, 그렇게 보자면 저 드라마 안의 모습은 당연히 스토킹이고요. 박남주 작가도 이제 법을 공부해 왔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법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스토킹이라고 보세요? 네, 저도 일단 이 소름 끼치는 장면에서 당연히 스토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만 이 스토킹이라는 것과 스토킹으로 인해서 국내법상 처벌을 받는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아까 드라마의 장면의 행위가 과연 예.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들에서도요, 사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는 행위, 네. 그러면서 스토킹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들을 우리 언론에서 뭐 연인 간 폭력이다,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과거에 이제 그 김홍일의 그 2012년이었죠. 아, 네. 그 끔찍한 살인 사건도 김홍일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쫓아다녔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언론에서는 뭔가 관계가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범행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요. 네. 스토킹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는 집착. 예를 들어 옛날에 나를 해고한 사람, 또 군대 시절에 나를 괴롭힌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괴롭힌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스토킹이잖아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애정집착. 이건 서로 관계가 있었던 연인이었거나 부부였던 사람이 그 경우에는 연인 관계였다 또는 가정폭력의 연장선상의 스토킹이다 볼 수 있는데 네. 좀 전에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일방적으로 또 김홍일 사건처럼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는 스토킹은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이것은 애정망상형 스토킹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떨까요? 김기용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 많은 이제 사건들을 보셨을 텐데 예. 스토커들이 다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스토킹을 하는 이유, 심리 어떻게 좀 짚어보세요. 저는 솔직히 뭐 심리학을 전공한 게 네.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예. 아마도 피해자에 대한 소유욕이 예, 지나치다 보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지배한다는 생각에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자기가 영원히 소유한다. 맞아요. 또는 뭐 다른 사람은 소유할 수 없다. 예.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살인도 하고 그러는 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점은 사실은 그
우리 표창원 소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한번 시청자들에게 그 부분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일단 소유욕이라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있고요.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보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별 범죄에 있어서도 사실 이별이라는 것은 누구나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좋았다가 싫어질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이별을 통보하거나 이별을 시사할 때 내 것인데 내 것이 나로부터 벗어나려 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끝까지 붙잡는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지배욕이 바탕이 되는 스토킹도 있거든요. 상대방을 내가 지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우위에 있고 상대방은 내 밑에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지배 통제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질 때 그것을 이제 일방적으로 스토킹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스토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범죄로 폭행 또 상해 심지어 살인까지 이어진 예도 꽤 많지 않습니까? 예,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스토킹은 어떻게 보면은 강력 범죄의 전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자기가 계속해서 이제 처음에는 정상적인 구애의 모습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점점 강도가 심해지다가 예. 결국에는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스토킹이 애매하다, 구별하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을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비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강력 범죄로 이어진다면 이것에 대해서 스토킹이 애매하다고 처벌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기용 변호사 이야기해 주신 대로 사실 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뭐 개념이 모호하다, 법의 안정성을 해친다, 구체적으로 그 행위 유형을 나열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1980년대 미국에서 레베카 셰퍼라는 여배우가 네. 스토커에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었거든요. 경찰에 신고하니까 그 당시에 미국 경찰도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미국도 그랬군요. 예, 그랬다가 결국 이 레베카 셰퍼라는 여배우가 이 스토커에게 피살당했어요. 네. 미국 전역에서 여론이 들끓면서 스토킹 행위 처벌법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이후에 영국, 뉴질랜드, 호주, 일본까지 만들어지게 됐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스토킹을 당하다가 끔찍한 그 피해를 입는 강요 사건이 꽤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살인 사건, 상해 예. 사건 같은 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예. 또 제가 가져온 얘기는요, 굉장히 엽기적인 범죄가 어허. 최근에 일어났었는데 예. 이 자신의 고백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네. 같은 대학원 동료의 이 칫솔, 커피, 그리고 화장품 등에 자신의 정액, 가래침, 최음제 등을 섞거나 묻히고 아이고. 또 이 피해자의 속옷이나 또 물건들도 훔치고 또 호텔 방에 침입하는 그런 범죄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도 네. 이 범행이 엽기적이고 구토가 나올 정도로 역겹다라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기도 했죠. 듣기만 해도 구토가 나오는 맞습니다. 행위들이네요. 저도 예. 정말 구토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예. 시청자분들도 역겹다, 무섭다, 그리고 아하. 앞으로 남이 준 커피 안 먹어야겠다라는 예.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 보도가 됐던 네. 이 굉장히 또 특이한 사례인데요. 어떤 남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성의 집 앞에 가서 예. 직접 제작한 사제폭탄을 터뜨리는 맞아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사건 반장에서도 소개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 네. 네, 뭐 다행히 이 여성분과 그 가족분들은 다치지는 않았지만 네. 이 남성은 자신의 손을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네. 점점 늘어나는 스토킹 피해 사건,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우리 사법당국은 어떻게 처벌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때 연인이었던 그 남자는 이별 뒤 끈질기게 나를 괴롭혔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수십 통의 협박 문자는 물론 다짜고짜 찾아오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4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는데요. 첫 신고는 훈방, 2~3번째는 벌금 10만 원씩, 마지막엔 구두 경고뿐이었습니다. 이후 더욱 대담해진 그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빈집에 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몰래 이사를 가도 어떻게든 다시 찾아오는 그 사람이 무서워서 결국 사설업체에 24시간 경호까지 의뢰했습니다. 네, 지금 이 사례는 정말 그 피해자로서 위협을 느끼고 또 생명의 어떤 그런 두려움까지 느낄 만한 사례인데
아무리 신고해도 훈방, 벌금, 구두 경고에 그쳤다. 우리 법이 어떻길래 이렇습니까, 김경영 변호사? 예, 사실 저렇게 느낄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스토킹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현재 경범죄 처벌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사실 2012년에 하도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개정된 건데, 근데 그 형량이 벌금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아하. 뭐 이걸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 다만 이제 스토킹을 하면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네. 그 죄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뭐 예. 폭행죄나 협박죄, 주거침입죄 그렇죠. 같은 것이 가능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 사안처럼 휴대폰 문자로 네. 다수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결국 다른 범죄가 결부되어야지 그 아하. 이후에 처벌되는 것은 사실 피해자를 위해서 너무 늦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단순 스토킹 경우에도 경범죄 처벌법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될 때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안만 그런 게 아니라 무척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예. 몇 년 전에는 수원에서 스토커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 간호사가 경찰서에 들려서 상담을 의뢰했지만 네. 경찰에서는 신변 보호를 받으려면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네. 상대방이 알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듣고 포기하고 나오다가 그 경찰서 밖에서 바로 기다려서 스토커에게 피살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아, 예. 경찰이 지금 법적으로는 상당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긴 하겠지만 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정말 절실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 정말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사실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벌금 10만 원을 가지고서 경찰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걸 대응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예. 사실은. 예. 그래서 경찰청이 2018년부터 스토킹을 112 신고 사건 코드에 추가해서 네. 관리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 실제로 출동하더라도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없습니다. 게 사실은. 체포도 못 하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도 경찰서에 신고를 하더라도 또 그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복을 당하거나 더 심한 스토킹을 당할까 봐 포기하거든요. 네. 사실 경찰의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 우리가 법이 없다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네. 박남주 작가, 이렇게 예. 법이 없어서 공권력의 피해자들이 네. 의존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그런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고 어떤 조치든 취해야 될 텐데 맞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일단 해볼 수 있는 조치로는 일단 끊임없는 연락과 접촉 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은 네. 이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 맞습니다. 예. 이 신변 보호 요청을 하면은 경호나 순찰 또는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워치 등. 김경 변호사 검찰에 계실 때였나요? 우리가 한창 보복 범죄에 대해서 예, 사회 여론이 맞습니다. 들끓으니까 예, 법무부가 예. 미국식 증인 보호 프로그램 등 예. 완벽하고 철저하게 예. 보복 범죄를 막고 피해자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었잖아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 검찰이 그렇게 정부와 하긴 했습니다. 법무부가. 법무부가 그렇게 하긴 예. 했는데 사실 그게 지켜지질 않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참 아쉽고. 근데 지금 박남주 작가가 이야기한 스마트워치 정도 예. 위급할 때 위치만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는 사실 보호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보호가 어렵지만 예. 사실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제가 그 작년에 네. 보복 범죄 관련해서 예. 여성 피해자를 대리해서 사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직접 경찰서에 그 신변 보호 요청을 해봤습니다. 아, 예.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스마트워치가 전부 사용 중이다. 아. 그래서 1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라는 아이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워치라도 있으면 예. 뭐 그건 부족하지만 그래도 피해자가 좀 불안감은 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의 근데 안정은 좀 되겠죠. 예, 당장 보복당할까 봐 갔는데 한 달 네. 이상 기다려야 된다면 이게 사실 뭐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아이고. 결국은 주거지에 순찰만 강화하는 그런 조치만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산도 좀 마련해서 인력도 확충하고 장비도 마련하고 할 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이렇다 보니까요. 박남주 작가, 이런 사정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스토킹에 대한 관련 법제나 당국의 보호 네. 상당한 불만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많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네. 제가 올린 영상에다가 이제 의견을 표출하셨는데 예. 제가 그 영상은 이제 스토킹과 또 별도로 이제 데이트 폭력에 관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네. 여기에서 자기의 많은 경험과 그리고 이 경찰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스토킹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드라마에서 강제로 키스하고 포옹하는 걸 로맨틱하다고 내보내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로맨틱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문제는 신고를 해도 경찰에서 그저 연인 사이의 사랑 싸움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경찰 못 믿겠어요. 몇 번이고 집 앞에서 기다리던 남자를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몇 번의 주의 조치로 끝난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눈에 밟힙니다. 스토킹과 관련해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개인적인 애정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익 침해다, 자신이 강력범죄 피해자다 하는 것을 피해자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잖아요. 네, 이 의사에 반해서 계속 스토킹을 했다는 점은 사실 피해자가 아니면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피해자분들이 그 스토킹을 하는 사람에게 그냥 예. 그 사람에게 대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는 등의 예. 또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네. 적절한 조치들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아까 김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었던 그 신변보호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김 변호사님께서는 이 스토킹 피해자가 찾아오신다면 이 입증 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되나요? 예, 일단 뭐 사실은 예. 뭐 스토킹을 어떤 형사든 민사든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입증하는 건 당연할 것이고요. 예. 뭐 전화 통화 녹음이라든지 이메일,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을 남겨두는 게 중요한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것 자체가 피해자한테는 정말 큰 고통의 고통스럽죠. 그거를 지워버리고 해가지고 싶죠, 그냥. 다 지워버립니다, 사실. 맞아요. 그래서 예. 피해자분들이 정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참으시고 이런 것들을 한번 확보해 놓으시면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증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증거와 뭐 입증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찰서든 어떤 관련 전문가든 네. 어떤 이런 단체든 찾아가셔가지고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찰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1366.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화가 있으니까요. 꼭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게 참 김경우 좋습니다. 변호사. 앞서도 예. 계속 스토킹 행위 처벌법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는데 예. 저도 물론 책임이 있긴 하지만 왜 국회에서 예. 스토킹 행위 처벌법이 제정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전 국회에서 소장님께서도 발의한 걸 봤는데요.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6개나 발의되어 있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뭐 누구나 공감은 필요성 자체는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네. 그래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정상적인 거와 처벌의 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는가 하는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요. 예.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이게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서 네. 다른 범죄 기다리면 소 잃고 애양간 고치는 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는 독자적으로 만들자. 네. 그래서 가해자를 처벌해야지 너무 늦지 않게 그래야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스토킹 범죄는 10만 원 이하 벌금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에 헌법 줄게 세법다오에서 스토킹 방지법을 제안합니다.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해서 실질적인 처벌법을 제정하고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증거 수집 의무화를 비롯해 피해자를 위한 응급조치 및 신변 안전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처벌과 별개로 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스토킹 방지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네, 촌철살인 한마디 두 전문가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박남주 작가 스토킹에 대해서 한마디 주시죠. 네, 10번 찍어 안 넘어오는데 계속 찍으면 스토킹입니다. 스토킹이다. 네, 김기용 변호사. 예, 스토킹은 자신과 피해자의 삶 모두를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속히 벗어나십시오. 그렇습니다. 강력범죄의 원인이자 그 자체로도 극심한 고통을 주는 스토킹 피해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헌법 줄게 세법다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